양적 완화와 구조 조정에 대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해운조선업에서 90조 은행 부채가 있다는데요. 그중 다수는 국책은행 부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적 완화를 해서 한국형 양적 완화를 하겠다. 자, 한국형 양적 완화와 유럽형 양적 완화는 뭐가 다릅니까? 유럽형 양적 완화나 일반적 양적 완화는 무분별한 양적 완화지만은 한국형은 해운조선 등 구조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맞춤형으로 해서 그런 용도로만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게 한국형 양적 완화입니까? 개가 웃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든 양적 완화를 할 때 그래도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적 완화를 하지 그냥 무분별하게 양적 완화하는 데가 어디 있다고 한국형 양적 완화라는 말을 갖다 붙입니까? 양적 완화란 말은 퀀테이티브 이징이라고 한마디로 양을 늘린다, 양을 푼다 이런 뜻입니다. 화폐의 양을 늘린다. 좀 상스럽게 이야기하면 윤전기로 돌려서 돈을 푼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어디에 무엇을 쓰고 용도를 어떻게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보편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갖다가 회복시키는 부분은 조금 더 양심적이고요. 특정한 어떤 사고친 부분을 막으려고 그런 거는 보통 재정이나 예산 투입이나 공적자금 투입으로 예보기금 투입으로 끝내야지. 그걸로 불가능하니까 거기에다가 예전 같으면 공적자금 투입, 예보기금 투입으로 끝냈을 건데 양적 완화를 투입하는 기상천외한 일을 벌이면서 그것을 한국형이라는 이름을 불려가 쇼하면 안 됩니다. 자, 이름은 정확하게 붙여야 되지요. 한국형 한마디로 국책은행, 일반은행, 떼인 돈 메꾸기 위한 꼼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적 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들이, 구조조정에 대한 시각들이 무엇이 본질인가를 쉽게 알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 대다수는요, 경제적인 지식이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지만 잘 모릅니다. 정부의 정책과 금융정책과 관련된 용어는 더더욱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면 은행에서 대충 써준 걸 정책 당국자들이 대충 가다듬어서 또 정치인들한테 대충 설명하고 다 끄떡끄떡 하면서 그렇게 진행되어 버리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 과정에서는 로비가 개입하거나 이해관계가 개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안 된다. 국민들 앞에 확실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논쟁을 하고 확실하게 이 지경을 초래한 사람, 돈 처먹은 사람들 다 보낼 거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적 완화는 하지 말고요. 자빠질 것은 자빠지자는 겁니다. 저는 경영진도 오나도 노동자도 모랄 해저드가 있는 사람은 다 자빠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국책은행도 하나 자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은행도 자빠져야지요. 그런 짓거리를 벌려놓고 살아남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는요, 그 돈이 90조가 거기로 갈 동안에 정말로 밥 먹고 술 먹고 봉투 받고 전화 한 통 없이 그런 짓거리가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개가 웃습니다. 공무원이 무슨 받는데 얼마 이상은 대가성이고 얼마 이상은 대가성이 아니라고요? 공무원한테 밥 사주거나 봉투 주거나 골프 치면요, 전부 대가가 있지요. 직접 하루 뒤에 이야기하거나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거나 안 그러면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이야기하거나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말장난하지 마세요. 저는 집요하게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 참입니다. 자, 조선일보가 구조조정 각자 도생이라는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회사 망쳐놓고 자기 목 챙긴 회장, 이 한진해운의
최은용 회장 이야기죠. 회사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이 자율협약 신청일을 하루 앞두고 주식을 팔아채웠는데 1,800억 가진 사람이 고작 27억짜리 주식 가치가 떨어질까봐 거짓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번에 해운업이 부채가 이래 많게 된 이유는 용선료를 5배나 더 주고 용선을 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미래 계약을 하면서 배는 아마 장기적 계약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요. 지금 시세가 폭락을 해 있는데 5배나 더 줬다는데, 제가 이런 업계에 정통한 사람으로부터 어제 듣기는 용선료를 아무리 예측을 못하더라도 이걸 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회사가 업종의 앞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 건데 5배씩 이렇게 비싸게 계약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임대하는 싹스를 5년 뒤 10년 뒤 걸 5배씩 더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어차피 이 회사가 오래 못 갈 거라고 보고 용선료를 높게 책정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물밑으로 다시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놓고 만약에 이래놓고 은행 빚을 가져와서 이렇게 적절한 걸 메꿨다면요, 자기가 도둑질해 먹은 것을 메꾸는데 은행 빚으로 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돈을 찍어서 메꿔야 됩니까? 자, 진실이 뭔지 수사를 해서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자가 쌓여도 거액을 받은 경영진요, 대우조선 이 해양의 경영진들요, 이 사람들 수주 엄청나게 한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아니요, 시세가 2만원인데 나는 만원에 팔게 하면 누가 그 물건 안 사겠습니까? 그래 놓고 또 할 수 있는 게 10대밖에 없는데 15대를 계약을 해봅니다. 하겠다고. 그랬다가 싸게 가격 부른 만큼 적자에 또 할 수 있는 능력에 오버한 거에 적자에 기술이 모자라서 적자에 시간이 더 걸려서 적자에 이렇게 하는 경영진들이 그거 수주 많이 했다고 그랬는지 대우조선 경영진들을 알뜰하게 챙겼습니다. 고재호 전 사장은 3조 원의 부실을 분식 처리하고 21억 원을 타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 있을 때가 아니고 내 뒤에 당해라. 나는 수주 많이 해놓고 간다. 배가 완성되는 것은 3년 4년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 자빠져라. 그래놓고 지금 수주를 갖다가 사상 최대로 많이 했니 어쩌니 이제 플랜트에 들어와서 석유 시추선 엄청나게 수주했다고 떠들고 거액 다 먹고 갔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요 전부 집구석 뒤져서 바늘 한 개까지 다 압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 죽어가는 대우조선 해양에 정관계의 온갖 하이에나 떼가 달라붙어서 썩은 살점을 뜯어먹었습니다. 자, 정치판에서 대우조선 해양에 가서 먹고 사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고문이 한둘이 아닙니다. 전 대통령들의 척근이라고 하는 인간들, 뭐 가깝다라고 하는 정치 부록가들이 서울에 사무실 떡 열어놓고 대우조선 일에 하청에 개입하는 거 저도 많이 봤습니다. 여의도에도 그런 놈 몇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정권은 어느 정권에서는 러시아에 대우조선 해양을 끌어들여 갖고 무슨 뭐 석유니 뭐니 비즈니스 한다면서 엄청난 적자를 만들어 놓고 문 닫았습니다. 된 건 아무것도 없고 돈은 엄청 날렸는데요. 이 일과 관련해가 자살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진상을 다 규명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산업은행의 임원가
왜냐면 본사라고 대우조선해양이 자회사니까. 전직 관료, 장성들이 고문, 자문역, 상담역 등 이름을 걸쳐놓고 월급을 타갔습니다. 여기에 정치 브로커 양아치들도 엄청 가세했습니다. 그렇게 기업을 망쳐놓고 책임지는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산업은행은 덩치 큰 썩은 자회사에 살 좀 발라먹는다고 재미를 붙여가 그래도 조선 경기가 좋을 때 팔지 안 팔고 뭉기적거리다가 이 지경을 초래했는데 이 산업은행이 빌려준 돈 양적 완화해서 맥가스 되겠습니까? 자, 근로자들은 왜 우리만 당하냐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중공업 노조는요, 자, 참 해도 너무합니다. 물론 현대중공업에 3조 원 적자를 낸 전직 회장이 18억을 챙겼고 경영 실패에 장본인들이 호의호식하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일감이 없어서 배를 만드는 독이 비어가는데 6.3% 인상과 성과금 250%를 요구하고 조합원 100명을 해외 연수 보내려 그러고 상경투쟁을 하겠답니다. 다 알아서 뜯어먹으십시오. 그 돈은 국민이 낸다 이렇게 말을 하려니까 쟤처럼 비판을 할까봐 은행에 찍어서 해결하자. 자, 그러면요 앞으로 노숙자들한테도 은행에 돈 찍어서 집안채식들 주고요. 전월세에 쉬는 많은 서민들한테도 집안채식 지어서 줍시다. 양적 완화해서요. 차라리 이런 놈들아 해먹는 것보다 없는 사람한테 양적 완화해서 돈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국민들 전부한테 골고루 한 3억씩 양적 완화해서 주세요. 전 국민의 중산층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뉴스 브리핑은 저나 미래경영연구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힘으로 정론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국민 계몽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요,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개별 기업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양적 완화를 해서 이 죽어가는 조선해운업을 구조조정해서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개별 기업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인수, 합병, 매출, 매각, 대출 등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돈을 찍어서 돈만 대주겠다.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아마 이번에 뭐 인수, 합병, 매각, 대출 시키면 또 다음 정권 들어서 그 과정에서 뭐 온갖 소리 나올까봐 오해 사기 싫으니까 돈만 주고 우리는 관여 안 하겠다. 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돈은 한국은행 정부가 찍어서 주는데 관여는 안 하겠다니요. 그러면 처음부터 관여하지 말고요. 아니, 해운업 다 망하면 외국 해운회사 불러다가 하면 되지요. 옛날처럼 뭐 배가 없어가 국적 해운사가 없으면 수출이 안 되는 시대입니까? 또 누가 하려고 하겠죠. 조선 다 망하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한국이 망한 게 한두 개입니까? 신발 공장이니 무슨 이런 거 한국에 제대로 있습니까? 거의 다 망했죠. 시리고 안 맞아서 망하는 거 어떡합니까? 배도 뭐 별로 만들지도 않고 중국이 가격 경쟁력이 월등하게 있고 중국 정부가 돈 풀어서 깔고 있으면 같이 죽자고 하면 우리가 먼저 죽지 도리가 있습니까? 중국에 뭐 조선소 놀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던데 그래도 돈 계속 푼다며. 애초부터 자유시장 경제 이야기 하시는 분들 경쟁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이렇게 양적 완화해서 돈 투입한다고 살린다고 경쟁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구조조정하고 양적 완화하고 공적 자금 투입하고 이럴 때는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정경련, 자유경제원 이런 분들 말씀 좀 하십시오. 이럴 때 자유시장 경제 이야기해서요. 정부가 망하는 회사는 손 떼버리고 돈을 은행이 빌려줄 때 은행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때릴 것 같으면 빌려주지 말아야 되죠. 관치금융에 의해서 정치적 압력을 받고 빌려줬다면 관치금융이나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관료나 정치인들이나 권력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정말 웃기는 짓거리 좀 하지 말고요. 양적 완화 절대 안 됩니다.